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4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거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난데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율, 정권 연장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은 계엄에 대한 제2차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정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시사함으로써 관세 전쟁 대응 전략 또한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안팎의 상황은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와도 아주 큰 차이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질 수밖에 없는 구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약 1,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조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에 대해서 58.7%, 반올림하면은 약 59%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정권 연장은 35.3%, 약 35%가 정권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또 1.7%포인트가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 약 23%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59대 35입니다. 59대 35로 정권 연장을 꺾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59가 정권 교체, 35가 정권 연장. 이 선거를, 대선을 결정하는 중도층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약 66%, 정권 연장은 27%밖에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66대 27, 66대 27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만 빼고는 다 상당한 차이로 정권 교체가 우세하다. 이렇게 됩니다. 정당 이와 연동되어 가지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9%포인트 올라가지고 약 47%입니다. 47%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6%포인트 떨어져서 약 33%입니다. 47대 33. 최근 양당 지지도 격차 중에서 가장 큽니다. 47대 33으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당은 조국혁신당 5.6, 개혁신당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약 49%,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10.9%로 2위입니다. 근데 전주보다 5.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3등으로 오른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인데도, 그리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8.6%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김문수 전 장관과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6.2%, 홍준표 전 대구시장 5.2%, 이준석 의원 3%, 유승민 전 의원 2.7%,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2.6%, 안철수 의원 2.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두관 전 의원 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범진보 후보의 지지율 합산을 하면은 55.1%, 범보수는 약 39%, 여기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이게 흥미롭죠. 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26에서 35%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한덕수, 이렇게 처음으로 붙여봤더니 이재명 54%, 한덕수 28%가 나왔습니다. 54%, 28%, 그 차이가 약 26%포인트인데 큰 차이네요. 54대 28. 그리고 이재명 54, 김문수 25%. 이 차이는 또 29%포인트나 됩니다. 이재명 54%, 홍준표 22%, 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 54%, 한동훈 18%,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군을 따로 조사해서 지지율을 매겼더니 김문수 전 장관 18%, 1등.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사퇴했습니다. 14%. 한동훈 전 대표 9.8%, 한덕수 권한대행 8.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정권 교체론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커지고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라는 일종의 다크호스가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게 전체 선거판을 바꿀 만한 그런 충격은 안 되고 막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관세전쟁 대처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쑥 그걸 집어던지고 출마를 한다라고 선언할 때 거기에 따를 비판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덕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여러 같은 여론이 없는 한 그것은 출마를 선언하는 즉시 아주 폭삭 망하는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지지층은 김문수 전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미는 쪽으로 공작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50일 정도만 기다리면은 차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말썽도 없고 반발도 없을 텐데 왜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지명을 강행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뭐 취재를 하지 않고 순전히 일종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탄핵을 오히려 유도해가지고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시키면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일종의 함정 파기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한 탄핵 유도설이죠. 근데 눈치를 챈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겠다고 지금 얼음장만 놓지 아마 탄핵 소추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덕수 또는 그 뒤에 있는 윤석열 세력의 어떤 전술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세력이 꾸미고 있는 거는 김문수 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하기는 시간 촉박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대로 가서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뽑힌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됐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두 사람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머릿속에는 2002년에 성공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의한 노무현 후보의 역전성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와 상황이 달라요. 그때 노무현 그리고 정몽준 단일화는 이 좌우 단일화인데 누구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 그러나 지금 한덕수, 근데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건 뭐 자기 편들끼리 단일화 하는 거고 거기에 신선한 충격이 없어요. 그러면 드라마적 요소가 아주 반감돼 버립니다. 그럼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2002년에는 투표 한 20일을 앞두고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몇 분 토론하고 여론조사해서 발표를 하니까 의외로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런 단일화를 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회창 32, 노무현 26, 정몽준 25%였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하니까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순식간에 40%를 넘고 그 길로 결국 투표일까지 가서 약 50만 표 차이로 최종 득표율은 아마 49% 될 겁니다. 그래서 50만 표 차이로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한덕수 카드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한덕수 출마는 그 뒤에 윤석열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세력을 확실히 끝장내야 된다는 분위기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